안녕하세요. 투익 컨설팅 김인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디지털 금융 패턴의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 주도 패턴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금융 샌드박스에 지정된 서비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주도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로 주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동산 시세 평가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래 결과로 발생한 내부 데이터는 주로 대안 시험 평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입력한 데이터는 부정거래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핀테크는 시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둘째, 빅테크와 커머스 기업들은 자체 보유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주도 서비스는 핀테크와 빅테크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금융회사는 소극적입니다.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를 하는 정도입니다. 데이터 주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들은 이미 충분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들은 데이터 주도 서비스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금융회사들이 자신의 상품과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과 시장의 니즈를 기반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바라본다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 주도, 데이터 드리븐의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데이터 주도는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이러한 뜻입니다. 데이터 주도 리스크 관리, 데이터 주도 마케팅, 데이터 주도 인사 관리 등의 용어가 성립합니다. 데이터 주도와 비교되는 단어는 데이터 기반, 사람 주도 등입니다. 데이터 기반, 데이터 베이스드는 데이터를 참조는 하지만 결정은 사람이 한다는 뜻입니다. people driven은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의 경험과 직관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금융회사 의사결정 방식은 people driven에서 데이터 베이스드로 발전해 왔습니다.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는 데이터 베이스드를 지원합니다. 사람에게 좋은 데이터를 주면 사람은 좋은 의사결정을 한다는 가정을 전제합니다. 하지만 좋은 데이터가 좋은 의사결정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 주도는 데이터에 의한 행동이 강제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주도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데이터 드리븐 엔터프라이즈는 본업을 위하여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엔터프라이즈는 데이터가 본업이고 데이터를 확보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전략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공격적 전략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익 증대, 비용 감소, 시장 창출 등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어적 전략은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고객 신뢰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량 확보 전략은 조직과 개인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이고 데이터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주도 패턴은 데이터 전략을 실행할 때 만나는 유형입니다. 앞에서 패턴은 반복해서 공통으로 만나는 문제의 표준 해결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터 드리븐 엔터프라이즈 또는 데이터 엔터프라이즈가 되고자 하는 과정에서는 공통 문제를 만납니다.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데이터를 이용하여 프로세스의 성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프로덕트, 데이터를 상품으로 만들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새로운 비즈니스로 진출하는 것입니다. 디자인, 데이터에 의하여 사용자 경험을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플랫폼, 데이터를 만들고 사용하는 엔티티들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데이터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리터러시, 데이터 역량과 활용을 높이는 과정에서 만나는 문제 해결 패턴입니다. 리터러시는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5가지 패턴을 설명하겠습니다. 금융회사들은 PI 프로젝트를 여러 번 수행했습니다. 프로세스의 단절, 프로세스의 중복 등은 거의 다 해결되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혁신하는 것은 더 이상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프로세스 혁신이 필요합니다.
과거와 다른 방식이라는 점에서 PI 3.0이라고도 부릅니다. PI 3.0은 애널리틱스를 프로세스에 내재화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람이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애널리틱스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다음 작업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신 신청, 카드 신청, 보험 가입 심사 등이 발생하면 애널리틱스가 먼저 판단하여 자동 심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동 심사로 분류되면 애널리틱스가 승인과 기각을 결정합니다. 애널리틱스를 내재하기 위해서는 애널리틱스 옵스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먼저 전사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애널리틱스 카탈로그를 만듭니다. 애널리틱스 카탈로그는 적용하고 있는 또는 적용하고자 하는 애널리틱스 목록입니다. 애널리틱스의 카탈로그의 애널리틱스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발됩니다. 개발된 애널리틱스는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내재화합니다. 애널리틱스가 추가되거나 변경되거나 업그레이드되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다시 배포합니다. 애널리틱스 적용 결과는 데이터 평가를 통해서 다시 개발하는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애널리틱스 옵스에 의해서 금융회사의 PI 3.0은 점점 더 진화하게 됩니다. 금융회사는 좋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기업 등 경제 실체의 주소, 소득, 직업 등의 데이터, 주가와 금리 등 금융시장 데이터, 여신, 보험, 수신 등 금융상품 데이터, 상거래와 연결된 지급결제 데이터 등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외부 경제 주체는 많습니다. 금융회사의 데이터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프로덕트로 만드는 것입니다. 데이터 프로덕트는 데이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구성해야 합니다. 데이터 수요를 반영하여 내부 거래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도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를 수집하여 융합하면 데이터 프로덕트의 가치는 커집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스토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데이터 프로덕트를 제공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동맹은 제휴에 의하여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데이터 상품은 데이터 거래소 등을 통해 데이터를 일괄해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API는 금융상품 특성, 고객 신용 등과 같이 필요할 때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서비스로 만들어 판매하면 데이터의 가치를 더 크게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서비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분석 능력이 필요합니다. 쌓여있는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신용 등급을 판정하거나 고객 평생 가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입출금 시간과 위치 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거래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거래 행태와 소득 등을 바탕으로 제조기업의 마케팅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드리븐 서비스는 사용기업이 겪고 있는 비소비를 소비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공인된 시세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연립주택 부동산 시세를 제공하면 부동산 담보대출 소유계층에 온라인 담보대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드리븐 서비스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 금융회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분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금융회사가 수행하고 있지 않지만 사용기업의 니즈를 위해 새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금융데이터와 사용기업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데이터를 융합해서 분석해야 합니다. 보다 큰 시장은 금융데이터와 비금융데이터를 융합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금융회사의 데이터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지만 비금융회사의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비금융회사의 데이터와 연결해야 합니다. 디지털 경제로 진화할수록 비대면 거래의 비중은 커집니다. 비대면 거래의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모바일 앱 또는 웹의 사용자 경험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사용자 경험이 나쁘면 고객은 거래를 포기하게 되고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주위 사람에게 나쁜 평판을 퍼뜨립니다. 사용자 경험의 성숙 수준은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준은 유저 드리븐, 즉 사용자가 사용자 경험 설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사용자 경험 설계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용자가 남기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채널을 이용한 거래는 다양한 데이터를 남겨줍니다. 사용자가 어떤 화면을 어떤 방식으로 이동하는지, 무엇을 검색하는지, 마우스의 동선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들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자가 가장 편리하고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하는 것을 유저 드리븐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전통적 방식은 사람 컴퓨터 인터페이스 방식 연구 등에 만들어진 모델을 활용하여 디자인하는 것으로 이를 모델 드리븐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사용자에 의한 디자인, 즉 데이터 주도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데이터 주도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기획 단계에서 문제 영역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적합한 지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디자인 개발 단계에서는 지표의 데이터 값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합니다. 디자인 출시 이후에는 수집한 데이터를 A/B 테스트, 다변형 테스트 등을 통해 확인하고 이 결과에 의하여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야 합니다. 데이터 주도 패턴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규제도 따릅니다. 데이터를 저절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대박일 것입니다. 데이터 드리븐 플랫폼은 데이터 생산자와 데이터 사용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확보하고 데이터가 공유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예를 생각해 봅시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커뮤니티에 입력하고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커뮤니티가 점점 커지자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도 커뮤니티에 와서 정보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데이터가 쌓이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데이터 규모는 더욱 커졌습니다. 부정 사용을 방지해야 하는 기업들도 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어졌습니다. 데이터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수익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익이 늘어난 기업은 데이터 투자를 통해 데이터 생산자를 늘렸고 데이터는 더 가치가 커집니다. 사람들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의 경험을 공유하게 하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탄생한 것입니다. 더치트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로 성공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더치트는 지금은 여러 금융회사들에게 API로 부정사용 의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데이터 주도 패턴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데이터 드리븐 프로세스, 애널리틱스를 프로세스에 내재화하라. 둘째, 데이터 드리븐 프로덕트, 데이터를 프로덕트로 만들고 판매하라. 셋째, 데이터 드리븐 서비스, 데이터에 애널리틱스를 결합하여 서비스로 만들어라. 넷째, 데이터 드리븐 디자인, 사용자가 남기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용자 경험 설계에 반영하라. 다섯째, 데이터 드리븐 플랫폼, 데이터 생산자와 데이터 사용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공유하게 하라. 이러한 패턴들은 금융회사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데이터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지금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결을 통해 데이터 범위를 확장하고 데이터의 시각, 장소, 상황 등의 태깅을 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보통 자신의 금융상품을 자신의 고객에게 더 많이 파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기업, 개인, 정부의 데이터 니즈를 찾아서 해결 방안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 데이터를 소싱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회사는 데이터를 이미 많이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시장을 충분히 커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은 비교적 양호합니다. 금융회사는 데이터 주도 비즈니스에서 유리한 입장입니다. 데이터 주도 패턴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금융회사의 고유 비즈니스에 직접 도움이 되는 것은 데이터 주도 프로세스와 데이터 주도 디자인입니다. 두 패턴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융회사의 데이터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 자산 가치 제고와 데이터 생태계 형성 노력을 계속해야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